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포멀 프로시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기존 직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직원들이 아는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레퍼럴들을 이제 채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포멀 컨택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전공 분야가 있는데요. 경제학에서 그렇게 큰 전공 분야는 아닌데 소셜 네트워크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혹은 뭐 SNS 관련해서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경제학자들이 잠시 관심을 가졌던 필드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이 전공 분야가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구자들이 많은 분야는 아닌데요.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에서 그 informal context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이제 관계를 형성을 하잖아요. 뭐 친구 대표적으로 친구입니다. 친구 생각해 보시면 친구는 되게 친한 친구가 있고 그냥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가 다 있겠지만 크게 구분하자고 한다면 친한 친구와 비교적 그냥 아는 사이, 인사하는 사이, 혹은 뭐 저기 SNS 상에서 그냥 뭐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그런 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기본적인 인간 관계를 strong tie라고 하는 것과 weak tie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박사과정 이후에 계속 뭐 이쪽 관심이 있어서 논문들이나 조금 봤었는데요. 우리말로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건 잘 찾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따로 그냥 뭐 제가 자의적으로 번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strong tie라고 하는 것과 weak ti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strong tie고요. 굉장히 친한 친구. 그 다음에 strong tie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가족, 부모,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비교적 가까운 친척들까지 이걸 우리가 strong ti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weak tie는 이제 이런 사람이죠, 그렇죠? 그냥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친구. 그 다음에 뭐 내가 좋아하는 뭐 게시물 올리면 뭐 한번 리트윗하는 그 정도의 사람들, acquaintances라고 하는데요. weak tie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90년대 비교적 옛날 이야기인데요. 90년대 거의 최초로 어떤 연구를 한 적이 있냐면 몽고메리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잡서치를 한 다음에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 중에서 50% 가까이가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를 실제로 이런 인포멀 컨택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잡서치를 하고 있는데 잡과 관련한 정보를 뭐 뉴스라든가 혹은 무슨 뭐 저기 뭐죠? 뭐 구인 광고란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절반 정도고 그게 대부분이 아니고요. 절반 정도고 나머지 절반은 친구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혹은 아는 사람들이 소개를 해서 잡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지원을 해서 그 잡을 얻은 사람들이 50%에 가깝다라는 결과를 이제 9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리서치고요. 소셜 네트워크에서 그 이후에 이제 노동경제학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이슈들을 여러 사람들이 봤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 수치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수치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에서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이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잡 찾은 사람 2명 중에 1명은 그러니까 지인이 아는 사람이 정보를 준 거예요.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당시 이제 90년대 이후에 제 생각에 한 10여 년 전까지는 어떤 연구 결과가 조금 더 압도적이었냐면 그 스트롱 타이가 더 중요하냐, 윅 타이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2명 중에 잡을 얻은 사람 2명 중에 1명은 스트롱 타이든 윅 타이든 정보를 받아서 일자리를 얻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스트롱 타이가 더 중요하냐, 윅 타이가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제 기억에 한 2000년대 중반 거의 2010년까지 비교적 거의 최근까지 사람들이 윅타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SNS 상에서 그냥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받는 잡 인포메이션이 고용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이제 연구 결과가 새롭게 많이 나타났어요. 그 새로운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윅타이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스트롱 타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드러났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컨센서스는 스트롱 타이보다는 윅 타이를 통해서 얻는 잡 관련 정보가 잡을 얻는데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스트롱 타이가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한국에서도 스트롱 타이가 더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제가 서울여대 올 때는 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냥 교수 뽑는다 그래서 지원해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저도 이제 PhD 하고 첫 직장이 KDI였었는데 KDI 갈 때도 뭐 그냥 저희 잡 포스팅 보고 어플라이해서 간 거고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 물론 이제 KDI에 있다가 제가 한국은행으로 직장을 옮겼는데 한국은행에 갈 때는 그때는 이제 스트롱 타이보다는 윅 타이가 저한테는 조금 더 많이 작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 있다가 삼성경제연구소로 갔는데 그때는 스트롱 타이가 조금 더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포멀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과 인포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둘 다 이제 가능할 텐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포멀 메소드의 장점, 단점, 인포멀 네트워크를 활용했을 때의 장점, 단점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인포멀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단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요. 이제 공채로 진행을 했을 때 사람들을 스크리닝 해야 되고 일단 이제 지원서를 받아야 되고 원서를 받아야 되고 서류를 검토해야 되고 필요로 하는 포지션과 뭐 잘 매치가 되는지도 평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터뷰하는데도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원서를 검토해야 되고 이들 중에 몇몇 사람들을 인터뷰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비용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인포멀 메서드에는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 제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Bring Your Buddies라고 하는 어떤 정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정책을 이제 일종의 전략이죠. 스트래티지를 활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도도 있냐면요. 그 보통 이제 이거를 인사관리 경영학에서는 이제 조직의 몰입도라고 조직 몰입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경제학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만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아는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을 회사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필요하면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그 직원들의 어떤 조직 몰입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친구들을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자신에게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존 직원들의 job satisfaction도 높아질 수 있고 뭐 일종의 뭐 직업 만족도 회사에 대한 어떤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회사를 떠나는 뭐 이직률도 떨어질 수 있겠죠.